최근 챗GPT로 지브리풍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유행을 놓칠 수 없으니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최근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올려보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와 싱크로율 100%란 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지브리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사진을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만화 베가본도 풍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역시 싱크로율 100%란 찬사를 사태의 핵심은 그림에 소행이 없는 일반인이 문자, 명령어, 스크립트만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 작가군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림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열풍이 과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감남을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픈AI의 창업자 샘 알트먼은 참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넘을 줄 알죠.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챗GPT 지브리풍 일러스트 기능, 정확한 명칭인 챗GPT4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나온 이후 일간 사용자 수가 100만 명대를 돌파했으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5억 명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성장세도 가팔라서 120만 정도의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 만에 300만을 돌파할 정도였다고 하죠. 즉 지브리 덕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셈인데요. 관점을 바꿔보면 이는 선을 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도에 어찌되었든 지브리란 기업의 무형 자산을 기업의 홍보에 활용한 셈이니까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남녀노소, 취향의 차이에 따라 선호도가 갈린다면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은 거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죠.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봐도 재미있으며 심지어 또 봐도 재밌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건전한 그림체지만 인간의 희노애락, 어른의 세계도 훌륭히 표현하는 등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폭넓은 그림체죠. 그러니 나이,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픈AI는 바로 이 점을 간접적으로 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성 있는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홍보에 이용하여 단기간에 많은 영지를 모았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테두리에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상표 관련 이슈인데 샘 알트먼이 자신의 프사를 지브리풍으로 바꿔 이 붐을 부추기는 데 기여하는 등 오픈AI는 이미지 생성 기능 홍보에 적극적이지만 본인들 입으로 지브리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놀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활용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일종의 모사에 가까운데 보통 만화가들은 초반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그림을 모사하거나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화풍이 배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만화가들의 초기 작품은 누군가의 거고 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예 똑같이 모사해서 따라 그린다면 모를까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지브리풍 그림도 이해에 해당합니다. 지브리 캐릭터가 그대로 나온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화풍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죠. 즉 비슷한 그림체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다면 현행법상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유저가 입력하는 스크립트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현행법상 접속될 여지가 없고요. 물론 지브리풍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어떤 형태로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림 스타일은 개별적인 미술 저작물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림체에 부여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상 지브리의 유명세가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기업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하는 놀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인 면에서까지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죠. 또한 지브리 작품의 상징은 반전주의인데 이를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지브리 이미지의 손상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브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한 오픈AI의 이런 마케팅을 보고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마케팅을 해도 되는 거였어?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던가 심지어 어떤 기업은 이미 법무팀에 검토 지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맥도날드처럼 이미 홍보에 사용한 기업도 있으니 오픈AI 열풍이 지브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브리풍 AI 그림이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창작자에 있어 보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
넓게 보면 이게 지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우리도 AI 열풍에 취약한 존재란 겁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구성원들의 보호이니 아무래도 국가가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텐데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업조차 사실상 직접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죠. 국내선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를 활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해외선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고, 예술가 사라 앤더슨 등이 미드저니, 스테빌리티 AI 등의 소송을 거는 등 현재 AI와의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기도 하죠. 단 문제는 현재 판례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심지어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현재 상황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직접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이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지브리풍 편안에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사실상 일종의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화제네? 한번 해봐야겠다. 이 정도죠. 보통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를 보고 비즈니스에 눈뜨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창작자, 특히 그림을 그리는 창작자 입장에선 영리인도 이런 영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판을 바꾸려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이에 대해 분노하자 이 사람의 얼굴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그려 트위터로 리트윗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즉 세력은 이미 창작자, AI 사용자로 불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을 테고 AI 사용자는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구현하는 이 둘이 발전하길 원할 테니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서 중재를 해줘야 할 텐데 현재 국가가 빨리 움직이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유를 들자면 우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구성원 중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도 있다는 건데 기업은 이 열풍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니까요. 게다가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를 격하게 환영하는 입장인데 이유는 현재 게임 제작에 들어가는 인력은 엄청나지만 게임 가격, 수익, 판매량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제작의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 산업이 발전하길 원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 입장에선 이를 막무가내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 패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AI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괜히 법이나 규제를 만들었다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한 예로 현재 일본에선 성우들이 AI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생성형 AI 보이스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유료 AI 보이스로 만든 유튜브는 사람 목소리와 구분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성우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안 그러면 이미 명성 드높은 성우란 모를까? 이름 없는 성우들은 AI 보이스로 대체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현행법상 목소리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죠. 현행법상 목소리를 활용한 무언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는 녹음된 음반이나 음성이 저작물로 인정받거나 혹은 연기, 노래, 낭독을 한 사람이 실현자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즉 복제, 배포, 방송할 권리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내 목소리로 뭔가를 했다면 권리 가질 수는 있지만 남이 내 목소리를 따라했다고 해서 권리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는 목소리의 특성 때문이죠.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유형물이어야 성립됩니다. 책, 그림, 음반, 영상물 등이 그것인데요. 목소리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물건이라 이를 유형물에 넣지 않으면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 성우들은 빨리 관련 법규를 만들어주길 원하지만 90년대 말 전 세계적인 인터넷 혁명을 발목 잡기 법과 규제로 놓쳐버렸던 일본의 입장에선 그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일본은 AI 혁명에 올라타기 위해서 라인의 지분 정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AI 혼란기에서 정부와 기업이 AI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까? 혼란기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기대는 당분간은 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법이 없으니 넘을 수 있는 선은 다 넘어오겠죠.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텐데요. 문제는 AI가 어떤 영향을 줄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AI와 맞서 싸우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인 미야자키 하야오조차 AI와 얽혀 비교당하는 판인데 일개 개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문제는 우리가 뭘 하든 AI와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AI로 그리게 한 후 납품한다? 그럼 일러주는 어느 순간부터 AI에 직접 의뢰할 겁니다. 이는 내 결과물의 가치를 AI와 같은 선에 놓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명성이 있어 이름만 붙이면 그림의 가치가 뛰어오른단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AI로 만든 결과물을 고르겠죠. 물론 크리에이터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의 작품이 AI 것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회사에 혼자서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50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먼저 온 사람을 뽑을 것 같지만 경영의 세계에선 나중에 온 사람을 둘 뽑습니다. 돈이 약간 더 들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100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조직 자체가 마비되니까요. 즉 경영의 세계에선 퀄리티가 아니라 코스트 퍼포먼스,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명성이 있다면 홍보 효과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고 빠른 AI가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비용 면에서 AI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빅테크 기업이 뛰어드는 AI가 비용 효율이 낮을 리가 없지요.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어쩌냐고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아니 현재로선 AI 기업의 오너조차 모를 겁니다. 우선 우리 개인이 AI를 활용할 때 어느 이점을 적어보죠.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정보 취득 능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면 지금은 AI 툴이 키워드에 맞는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변환해주죠. 이번 영상 같은 법 관련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엔 법조에 있는 지인들을 괴롭히거나 직접 판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면 이제 명령만 하면 판례를 모두 취합하여 사건의 쟁점까지 모두 정리해줍니다. 또한 학습에도 도움이 되죠. 마이크만 있다면 어지간한 전화 영어보다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요리 레시피까지 전부 정리해줍니다. 이미 현재 일부 교육엔 AI가 활용되고 있다고도 하죠. 또한 개인적인 업무 효율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고서의 틀 만들기, 각종 업무용 이메일, 데이터 분석은 이미 AI가 더 잘하고 심지어 어떤 업무에선 전문적인 컨설턴트보다 더 낫죠.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우리 대부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죠. 즉 기업은 맘만 먹으면 이를 관리자 2-3명만 남기고 AI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일부 기업은 단 한 명만 부서정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AI로 꾸리기도 했으며 혹은 일부 실무자는 앞으로는 신입이 더 줄을 테니 신입이 아니라 AI에게 일을 맡기라고 지시하기도 하죠. 즉 활용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AI가 신입이란 거죠.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 경험이 없으면 AI에게 밀립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선 네임밸류가 없으면 AI에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으며 네임밸류가 있어도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즉 새로 들어간 창작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20대 혹은 30대 초반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무교육을 할 때 신입이 제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으로 보죠. 그 이전엔 거의 실수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I는 관리자가 제 역할만 한다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죠. 즉 어느 분야나 어느 정도의 명성과 경험이 없으면 AI로 인해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해서 직접 먹고 살기를 택해야 할 텐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요. 직접 사람을 만나는 영업 등은 그나마 낫겠지만 영업사원을 키우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걸 감안하면 신입을 키우느니 차라리 숙련된 영업사원을 AI가 보조하는 게 더 낫죠. 나이 들면 술을 못 마셔도 그렇지 사람은 더 잘 다룹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일단 AI를 공부하면서 버티다가 조용히 최후를 맞이하는 것. 자, 이런 상황이면 국가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 AI를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하는데 아직 법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만 빼앗기는 게 현실이고요. 이래서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말도 나오지만 이게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말해 창작자라면 내 기술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고 싶진 않겠죠. 실제로 헐리우드가 컨셉 디자이너나 엑스트라 연기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산다고 했다가 격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죠. 낙수효과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개그맨의 개그에 불과합니다. 기대하게 못되겠죠. 그래서 다들 고민만 하는 거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브리풍 챗GPT가 특이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AI가 굉장하다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구나 하던 사람들이 이젠 제게 자기 프사 바꿨다면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AI 사용에 대한 거부감과 장벽을 지브리풍 AI 열풍이 일시에 깨버린 겁니다. 이게 아마 오픈 AI의 큰 그림이었겠죠. 즉 이번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일반 대중이 가진 AI에 관한 인식을 확 바꿔놨고 이로 인해 AI 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게 뻔하지만 개인은 딱히 방법이 없으니 자기 나름대로 친해지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는 희망 없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 또한 존재하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